자,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갈 건데요. 자, 볼게요. 교재는 다음 주에. 지금 선생님이 최종 마무리까지 다 해서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이타민까지 했어요. 그죠? 테이킹 바이타민까지 했고, 그 다음에 4번에, 6페이지 4번에 보면 Reading English is easier 나왔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교 구문이 나오죠. 만약에 글을 읽다가 비교 구문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A, then B. 이처럼 내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한다? 중요 정보의 시작점이죠.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A 정보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항상,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then 대신에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ove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ver이 어떤 표현이냐면 비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reading이 중요한 거죠. 뭐보다 중요하다? speaking보다는 reading이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글은 뭐다? reading에 관한 글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parking 났습니다. 그죠? 주차하는 것은 so difficult, 어려운 건데, 여러분, 여기서 to를 쓰지 않고 for를 썼다는 건 왜 for를 썼어요, 여러분? 왜 for를 썼어요? to를 쓰게 되면 그 범위가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전체 범위를 나타내죠. 그죠? 근데 for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할게요. 주차는 모두에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시. 자, for를 쓰는 경우는 뭐라고요? 주차는 모두에게 어려운 경우는 아니에요. 있습니까? for는 범위를 어떻게 한다? 줄여주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 어려운 거예요? a novice죠. a novice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초보자, 초심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의문사 구죠. 자, 의문사 구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의문사에 맞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의문사 투 동사 원형인데, 의문사 투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의문사에 맞게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사 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when, what, how, 뭐 이렇게 쓴다고 하면, to,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의문사 투동사 원형은 그냥 명사구입니다. 다른 거 절대 안 됩니다. 의문사 투동사 원형이 다른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뭐라고? 명사구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hat to study, 무엇을 공부할지는 어떻게 한다? is not important, 어떻게 한다? 중요치 않다는데 여기 단어 중에 의미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여러분, 이 study가 무슨 뜻이에요? study가 뭐예요? 공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study는 무언가를 자세히 보는 걸 study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study 카페 이렇게 말 쓰죠. 동영아 스캔이나 이그제민이 되겠죠. 이그제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how to, 어떻게 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요. 어떻게 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 다음 세 번째, 언제 읽어야 할지죠. 좋은 책을 언제 읽어야 할지는 is죠. 맞습니까? 여러분, 주어 있잖아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주어 앞에서, 이 주어 해석할 때 있잖아요. 이때는 왔다리 갔다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동사 앞에서 끊어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좋은 책을 이 두 가지 해석해요. 언제 읽어야 할지 좋은 책을. 자, 첫 번째 해석. 언제 읽어야 할지 좋은 책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좋은 책을 언제 읽어야 할지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디테일하게 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언제 읽어야 할지 좋은 책들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앞으로 왔다. 이렇게 쭉 가서 긴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짧아지잖아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뭘 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라고 넣는다 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쓴다? 좋은 책을 언제 읽어야 할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문장 끝났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좋은 책을 언제 읽어야 할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자, is가 나왔다는 건, 여기서 보세요. is가 나왔다는 건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나 보호로 문장을 끝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important까지가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문장이 끝났죠? 기억나요? 완벽하고 문장이 끝났다. 내가 명사, 동사, 주어 동사로 연결시켜주고 싶다. 그럼 뭐 쓰면 돼요? 여기다가 전치사, to, 그 다음에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중에 쓰면 되겠죠. 여러분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누구예요? 요 라인이죠 지금. 요 라인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누구 쓴 거예요? important 쓴 거 보이세요? important? 아, improve죠. improve. 자, improve에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이게 또 뭐라고? 자동사의 동사, 동사 원형이니까 자동사의 동사 원일 수도 있고 타동사의 동사 원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improve가 현재 자동사의 타동사에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 독해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 writing skills. writing skills가 뭐 된다? 목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목조가 된다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그죠? 필기하세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필기하세요. 알겠습니까? 눈가리로 쳐다보지 말고 진짜. 자, 볼게요. 쌤이 뭐랬어요? to 동사 원형이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ing죠. 맞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쌤 두 가지 라인이 있다고 했죠. 쭉 갔는데, 커마가 있다, 없다? 커마가 없다고요. 커마가 없다고. 그리고 바로 동사가 나온다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해석은 은는 이거죠. 자, 출발 해석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뭐 하려는 것. 이렇게 출발하거나, ing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출발하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쓸게요. 또 to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동사 원형 ing가 나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쭈루루 갔어요. 맞습니까? 갔는데, 커마가 있어요. 커마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해석을 바꿔요. 그럼 만행을 저지르지 마요. 못 바꿉니다. 그죠? 왜? 문장이 엄청 길어지는데 뒤에 커마가 나오는지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하려는 것. 그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세요. 알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강좌들 보게 되면, 자, 뒤에 커마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뒤에 커마가 있으니까 여기 해석은 뭐다? 부사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뭐뭐 하려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므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실전에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죠. 왜? 뒤까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강사는 이미 읽고 왔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 지문을 처음 보는데, 뒤에 커마가 있는지 알 길이 있어 없어요?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니? 근데 그 부분에 가서 어떻게 엄청 강요합니다. 그죠? 해석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커마가 보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바꿔야죠. 여기가 제1 해석이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약자죠. 저도 약자고요. 맞습니까? 커마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한다? 그러면, 또는 그러려면, 으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을 속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100% 여러분 속이는 짓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통상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한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려고.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안 되던데요? 뒤에 ing가 어떻게 들어올지 어떻게 알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해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볼게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게 한다?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죠. 왜? 커마가 눈에 바로 보이잖아. 맞습니까? to do this. 이렇게 하려고.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 해석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석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책에서 보는 해석이지, 여러분 실제로는 이 말 쓰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를 책에서는 보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해석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뭐뭐 하기 위해서란 말, 워딩을 쓰나 생각해 보세요. 안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역사가들이 흔하게
geography가 뭐냐면 의존한다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단어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의존하다 단어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의존하다 단어가 turn to가 있어요. 또는 look to라고 쓰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의존하다 뜻이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쉬운 단어 아니에요. 의존하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걸 많이 쓰죠. rely나 count나 depend on입니다. 그죠? on을 많이 쓰죠. on이 접촉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니면, 힌지 on이나, 그 다음에, result to를 씁니다. 자, 이게 다 믿고 의지하고 기대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 내가 이거 가지고 실수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to furnish. 이런 거예요. 뒤에 있는 카마가 보이냐는 거예요. 이건 지금 두 번이나 봤으니까 보이는 거지. 조금만 더 길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처벌하는 것이죠. 괜찮아요? 처벌하려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기적인 행동을, 괜찮아요? 근데 뒤에 커마가 있네요. 그러려면, 괜찮아요? 그러려면 그 도시는 그 법을 금지시켜야 된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 어떻게 한다? 이 이기적인 행동은 어떻게 한다?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법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게 이기적인 행동이 원래 행위였는데 어떻게 한다? 이기적인 행동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그 법을 금지시킨 거예요. 괜찮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ing 시작했죠? 자, 걸어가는 거잖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을 걸어가면서 you may not even. 당신은 어떻게 한다? 자동차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과에서 한 건 뭐냐면, 주어가 뭐다? 구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해석을 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보면 1번 지문이 나와요. 그죠? 자, 1번 지문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을 못해도 좋으면, 못해 좋습니다. 그러면 동사라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문법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다는 전제 하에 하는 강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to watch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세요. 보는 것입니다. to watch. 그죠? 자, 보는 것인데, 자, 여기가 이게 뭐예요? 동사 원형이네. 일단 여러분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서 to watch죠. 정확하게 뭐야? 삼형식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죠. 그 뒤에 누굴 데리고 다니는 거야? 목적으로 데려오는 거야. 목적어가 누구야 지금? 플레이죠. 플레이는 연극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연극을 보는 것은 자, is입니다. 그죠? 주어. 자, 연극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구조인 거 보세요. to step. 자, 연극을 본다는 것은 step into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동사니까 여기 전체는 전부 다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예요. 전체다가. 여기 있습니까? 자, 연극을 본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동사 원형이죠.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나왔어요? 지금 전치사가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럼 전치사가 나왔다는 건 이게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동사의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이죠. 괜찮아요? 근데 바로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일형식 자동사의 동사 원형이니까 뒤에 누가 나온다? 전치사가 나왔겠죠. 그럼 전치사 뒤에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그럼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연극을 본다는 것은 step into. step은 걸어 들어가는 거.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자,
이때 into는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into는 세 가지 느낌이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나요? 두 번째 들어가서 합쳐지는 겁니다. 플러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가 포함되다. 그래서 뭔가 포함되다는 단어랑 into랑 되게 잘 쓰입니다. 세 번째는 들어가서 어디까지 나오면 나오다. 들어가서 나오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올 때 그냥 넣을 수 있지만 변화, 결과의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변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a world,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a world. 그럼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 끝났습니다. 그랬으니까 문장 끝났다. 문장 끝났죠? 괜찮아요? 그럼 세 가지죠. 나 뒤에 명사 쓸 거야, 동사 쓸 거야, 주어 동사 쓸 거야. 당연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전치사 연결해주고, to로 연결해주고, 접속사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의문사로 연결하고, 관계사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누구 안 돼요?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신 거예요. 지금 누가요? 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구다? 대시 나왔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할게요. 자, 연극을 본다는 것은 이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라고 했죠. 맞습니까? 여기서 잘 봐. 한번 끊어줄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왜 끊어지죠? 이게 접속사기니까. 자, 근데, 저 대시 무슨 대시일까? 자, 지금 간략하게 대만 정리하면 저게 동사 다음에 대시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뒤에가 어떻게 한다? 완벽할 텐데. 맞습니까? 저 대시는 어떻게 한다? 명사 다음에 대시네요. 그죠? 저 대시는 쏘나 서치의 대시 아니네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독해할 때 선생님 문법이 다 적용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죠. 여기다 지금 주어가 없잖아. 맞습니까? 주어가 없는. 맞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소위 말해서 뭐죠? 그냥 형용사죠. 형용사. 머릿속에서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알겠습니까? 형용사.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상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하는 법 알려줄게요. 첫 번째, 이거 뒤에 가서, 이거 원래 3과에서 하는 거죠. 땡겨서 할게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어떤이란 말 집어넣어도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이걸 해석을 조금 더 하면, 그 세상은, 자, 선행사를 그대로 봤죠. 그 세상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혹은 그 세계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조금 더 고급진 해석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해석하다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연극을 본다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 세상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추천하고 나중에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세상은, 인데 그 뒤에 구조가 여러분 이제, 수학에 보면 되게 엄청나게 복잡한 걸 어떻게 한다? 간단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해요? 치환이라고 하나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영어도 좀 치환의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잘 보세요. 좀 대표적인 걸 제가 보여주게 되면, 어, 뭘 보여줄까요? 여기서 바로 시작할게요. 그죠? 보통은 요거 뭐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할게요. is kind죠. 이거 모르는 친구 없죠? 주어 나오고 is kind죠. 맞습니까? 그럼 주어는 어떻게 하나? 착하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비동사 다음에 그 단수하게 누가 나온 거예요? 형사가 나온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쉽게 아시죠? 근데, 이거는 같거든요, 지금. 이게 똑같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거는 is kind니까 비동사, 형용사 느낌 오잖아요, 그죠? seem도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 동사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이다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연결 동사니까. 그리고 과거 분사는 무슨 뭐랬어요? 분사는 형용사죠. 그럼 사실상 얘도 뭐라고? B 플러스 PP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수동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형식 동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제거되다. 괜찮아요? 친절하다. 제거되다.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렵게 보이게 하는 거죠. 사실상.
far는 어떻게 한다? far는 뭘까? 과거 분사 수식하는 거 빼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볼게요. 연극을 본다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세상이냐? 라고 하면 제거된 거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뒤에 정보부터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장 또 끝났어. 여러분 잘 봐. 문장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명사, 동사, 주어, 동사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들어가요? from이 들어온 거 보이세요, 지금? 누로부터? electronic being ring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제거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연극을 본다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떤 세상이냐면 제거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electronic being과 ring이 제거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that을 처리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연극을 본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으로.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은 어떻게 한다? 주격관계 되면 하니까 그 세상은 제거되어져 있습니다. electronic being과 ring으로부터 제거되어 있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할게요. 여기서 어플레이가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어플레이? 저 어플레이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어플레이랑 같은 말 찾아보세요. 어플레이랑 같은 말이 뭐예요? 어플레이랑 같은 말. 어플레이랑 같은 말. 이 말이죠, 여러분. 얘하고 누가 같아요? 같은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해석상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투부정사, 비동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고 바로 명사.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게 뭐예요? 동호 반복이에요. 두 번째. 이 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연극과 영화의 뭐다? 비교죠. 선생님, 여기 영화 없는데요. Electronic Beeping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거야. Electronic Beepings as Ring이죠. 이게 뭐예요? 영화예요. 됐습니까? 이걸 제거한 게 뭐예요? 연극이잖아요. 특수효과를 제거한 게 연극이잖아요. 괜찮아요? 이들은 연극과 영화를 보다 비교를.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구조 파악했고, 의미 파악했고, 단어 파악했고.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면 play 연극 드라마 step into 들어가냈다 step forward and to remove 제거하다 eliminate get rid of abolish 그 다음에 beef 경제원리 알람 링이죠. 이거 선생님 한 땀 한 땀 그래서 다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해석을 잠깐 보면 보세요. 연극을 보는 거 세상 들어가죠. 저기 선생님 어떤이란 말 써놨죠. 맞습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다 써놓은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그라머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군화절 그 다음에 다 쌤이 써놨으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 좀 차이를 보여주면 여러분 페이지 잠깐 넘겨서 11페이지 잠깐 볼까요? 이 책이 그냥 쓴 책이 아니란 게 자, 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1, 2로 나누는 거 보이세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선생님이 직독직해 해석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 보니까 직독직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죠? 원래 여러분이 해설지에서 보는 그 해석 있죠? 그 두 개를 다 써놓은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동의어도 많고 해석도 많고 그래머 스페셜도 있고 괜찮아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한번 해보세요. 그죠? 자, 2번 여러분이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 못 찾으면 그냥 한번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이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알겠습니까?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맞습니까? 이 정도면 주어가, 지금 동사가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워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 앞에가 주어가 이만큼 길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to 나오고 pass가 나왔어요. 그러면 길은 것부터 느끼셔야죠. 삼형식 타동사의 동사원형 괜찮아요? 목적어 누가 있을 거예요?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까지가 목적어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금처럼 저 복합명사를 하나의 명사 처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말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영어 공부하면 저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이죠. 이게 공무원 시험이거든요. 이 복합명사 처리하는 게 되게 힘든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복합명사 본 적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명사 두 개라고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냥 하나의 명사죠. 음악 선생님, 그죠?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 미안. 너 졸지 마. 너 한 번만 더 졸면은 너 가, 알았어? 꺼지라고. 알겠어? 미안하네. 미안해. 분명히 얘기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복합명사 처리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패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뒤에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공무원 시험이죠. 이 공무원 시험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문장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세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닌데 in 전치사 나왔죠. ancient China였습니다. 그죠? ancient China가 또 뭐예요? 목적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명사하고 명사를 어떻게 한다? 이어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전치사로 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문장이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게요? 통과하는 것이죠.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어요? was 있죠? 이 주어 앞에까지 어떻게 한다? 왔다리 갔다리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 보세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고대 중국에서. 자, 보세요. 첫 번째. 통과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고대 중국에서.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다. 바로 어떻게, 자, 있는 그대로 하세요. 뭐라고요? 이다.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부드럽지 않잖아요. 다시. 통과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고대 중국에서.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다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하세요. 긴 주어, 그 다음에 짧은 동사. 짧은 동사. 그럼 여기다 선생님 뭐 나오라고 했어요? 그것은. 알겠어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자, 부탁할게요. 한 번만 연습해가지고 여러분 그 몸에 좀 넣어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재밌습니다. 알겠어요? 아, 재밌은 좀, 재미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요 그것은이 뭐냐면, 자, 선생님 보세요. 요 느낌을 좀 알려줄게요. 요 느낌을 알려줄게요. 자, 제가 수업 시간 몇 번 들었던 예예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뭐, 지방인 학생이 선생님을 보러 왔어요. 그죠? 아, 지방인 학생이 어떻게 한다? 강호동 씨를 어떻게 한다?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만나서 생각보다 안 뚱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한 거야. 야, 내가 방송국에서 강호동을 봤는데 생각보다 안 뚱뚱하던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듣는 친구가, 에이, 그거, 말도 안 돼. 그거가 뭐예요? 우리말에 그거가 뭐예요? 강호동이, 엄청 축약한 말이죠. 강호동이 생각보다 뚱뚱하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쌤도 이렇게 말할게요. 이게 1번 해석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다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보는 눈 있죠.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셔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아이스펜이라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는 힘이에요. 자, I love you. 어떤 사람은 I love you를 보자마자 난 너를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해 너를 이러지 않는다고. 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미친 듯이 많이 받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면 어떻게 한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이면 I에서 한번 끊어주고 love에서 끊어주고 U에서 한번 끊어줄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내가 I냐, I love냐, I love you냐. 맞습니까?
for the first time까지 가느냐는 여러분 아이스팬이죠. 그럼 아이스팬 넓히려면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동반해서 어떻게 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로 공부할 때 있잖아요. 하나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강좌 끝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수업이 되게 편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이 계속 끊어요. 이런 강좌 엄청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강좌는. 알겠습니까? 이런 강좌 듣고 있으면, 자, 보세요. 여러분은 한국어 읽을 때 끊어서 읽으세요? 안 끊어 읽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영어는 끊어 읽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데, 나중에 이 목표가 뭐냐면, 이 강좌 끝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텍스트 읽잖아요. 지문을 읽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게 생선 토막도 아닌데 막 생선을 내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끊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아이스팬이 그만큼 늘었다, 안 늘었다?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요거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그러면 고대 중국에서, 자,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 통과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그것은 noisy matters. 쉬운 문제는 어떻게 한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잡아겠습니다. 그죠? 어떤 포인트냐면, 자, no easy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런 장난질 많이 치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no easy는요. 쉬운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냥? 이렇게 쓰죠. 뭐라고? difficult라고. 괜찮아요? difficult라고 그죠? difficult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것도 여러분 치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어렵다라고 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스 볼게요. 여러분 패스라는 단어는요 있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패스는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시험을 통과하면 뭐 있다고? 패스죠. 패스는 어떻게 하냐면 뭐에 대한 어떻게 하냐면 fail이죠. 반대가 fail인데 fail에 대한 fail은 이렇게 할게요. fail부터 할게요. 패스에 대한 기대가 깨지면 fail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A에서 B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건너가는 거. 근데 여기 건너가는 게 어떻게 한다?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약간 강 같은 거예요.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한다? 쭉 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강이라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과하다가 되는 거죠. 통과하다. 근데 요거 통과하다 되는데 뭐 되는지 아세요? 자, 뭐 되냐면 통과하다 되고 이게 패스니까 당연히 전달하다 되죠. 우리 축구공 같은 거 맞다? 전달하다 되잖아요. 그죠? 야, 근데 뭐가 있냐면 패스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어웨이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패스 어웨이는 뭐예요? 이거 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삶이라는 강이에요. 이걸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다이예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 돌아가시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나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패륜은 없죠. 뭐라고요? 돌아가시다 그러죠. 돌아가시다 말씀 어떻게 해요? 그게 pass away예요. 괜찮아요? pass away. 그래서 pass away 하면 돌아가시다. 이건 죽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모르면 뭐 찾는다? 동사라도 찾아보세요. 그죠? 여러분, 앞에서 개념 설명 좀 많이 할게요. 그래야지 뒤에서 빨리빨리 나올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문장은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개념 하나 설명할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접속사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의 개수의 설정은 뭐예요, 여러분? 동사 마이너스 1이 어떻게 한다? 접속사의 개수죠. 다시. 동사 마이너스 1이 뭐라고요? 접속사 개수죠. 두 번째, 문장 전체의 동사와 접속사의 동사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접속사가 있으면 볼게요. 접속사 바로 뒤에 동사는 접속사의 동사이지 문장 전체 동사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야? 여기서 일단 크게 보면 대시 접속사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접속사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거 제발 이렇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when, where, how가 이렇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둘 다 접속사예요. 저 접속사 몇 개예요? 그러면 두 개죠. 그럼 동사 총 몇 개 써야 돼요? 세 개라고. 괜찮아요? 동사 무조건 세 개라고. 그 세 개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서 누가 동사예요? 그러면 determine 동사고, 자, 그럼 여기서 determine 동사죠. determine이 동사죠. 자, 그 다음에 leave가 동사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있어요? be. 정확한 can이 동사가 아니고 2절 동사이고 be가 동사죠. 자, 그럼 보세요. 접속사 바로 뒤에 동사는 접속사의 동사이지 문장 전체 동사 아니죠. 접속사 바로 뒤에 동사는 접속사의 동사이지 문장 전체 동사 아니죠. 그러면 남아있는 얘가 뭐라고? 문장 전체 동사인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 3과에서 4과. 사과에서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첫 번째 다음에 나온 to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suggest가 나왔습니다. 자, 이 suggest는 이렇게 할게요. 자, 시험 봐봐요. suggest는 suggest 딱 보자마자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얘 무조건 닥치고 삼형식이에요. 두 번째, ing를 목적어 취해요. 세 번째, 대절 속에 두 가지 라인이 뜨는데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은 주어 다음에 시제 일체가 납니다. 이 디테일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그럼 여러분 suggest 딱 보자마자 몇 가지 라인 생각한다고요? 세 가지 라인 딱 생각합니다. 서술형 당연히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그냥 목적어 바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ing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뭐라고? 대절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냥 영어는 정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대절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주어 다음에 어떻게 한다? 추동사 원형 시제일치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대절 속에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가 주어고 determine 나오네요. determines가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주어 다음에 이게 또 뭐예요? 동사잖아. 대절 속에 동사죠. 대절 속에 동사인데 얘가 삼형식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죠. 그럼 또 뒤에 누구 데리러 갈 거야? 목적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어에서 목적을 될 수 있는 건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죠.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누가 왔어요, 지금? how잖아요. how 뭐예요? 의문사죠. 의문사, 구든, 의문사, 절이든 다 뭐예요? 명사절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온 거예요? how.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접속사니까 이게 접속사니까 believe라고 해서 주어 동사 어순 당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간접 의문 어순을 외우지 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긴 주어죠. 와우, 주어 굉장히 기네요.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주어가 미친 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죠. 여기까지 길잖아.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하는 것. 괜찮아요? 대절이야라고 제한하는 거면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결정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살지를. 괜찮아요? 쌤이 왼쪽으로 쭉 갔다 다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사 다음에 대절이죠. 이거 지금 동사 타동사. 동사 원형 다음에 대절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해석이 없죠. 뜻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이렇게 그죠? 그것은 어떻게 한다? 쉽게 보여진다. 괜찮아요? easily. 쉽게 보여지는 건데 자, 여기서 easily 나왔죠. 어떻게 한다? easily 쓰고 be 자, 여기서 easily 한다. 좀 어려운데 이게 쉬운 건 아닌데 easily be 션이죠. 자, 쉽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잘 봐,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뭐야? 이 동사 아니지? 비동사가 동사, 얘 뭐야, 지금? 션이잖아. 과거 분사, 분사 뭐야? 형용사지. 그럼 이것도 문장 여기서 뭐? 이 형식이야.
이 전체 문장 이 형식입니다. 문장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한다? 명사, 계속 동사, 주어 동사.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장 길어지는 거 보여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왔어, 지금? 여기 또 B가 또 왔네, 이거 B. 누가 와야 돼요? 그 to. 그렇지? 비동사니까 뒤에 또 누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또 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니? 이게 문장 분석의 디테일함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보여지는 건데,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할게요. 이게 여기서 wrong이잖아요. wrong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뒤에 선생님은 이걸 딱 글을 보자마자 물론 이게 선생님이 지문을 선택을 했고 했는데 이런 글 보면 있잖아요. 2절이라는 단어를 밑줄 쳐볼게요. 이게 쉽게죠. 맞습니까? 좀 이렇게 할게요. 영어 단어 중에 is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의외로 부정적인 뜻이 좀 많습니다. 에이, 쉽게 가지. 맞습니까? go easy. 약간 generous 해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알겠습니까? 판사님 좀 쉽게 좀 갑시다. 뭐 딱딱 따집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우리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어감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절이라는 게 뭐냐고요? 쉽게 보여지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절이라는 말 나온 순간 어떻게 한다? 뒤에 여기 부정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습니까? wrong이라는 단어.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right, 쉽게 보여주는 건데 올바른 것을 보여준다.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wrong,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글은 선생님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 글은 뭘 얘기하는지 물어볼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기술이 결정을 하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기술 결정론입니다. 기술 결정론에 대한 반성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거 나중에 정반합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는 기술 결정론하고 환경 결정론 두 개가 있습니다. 글쎄요. 자, 이렇게 할게요. 기술 결정론이란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 모든 삶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기술 때문에 다 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날로그가 필요하죠. 쉽게 말할게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사업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업이 있죠. AI가 대체할 사업은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업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실생활에서. 미용실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죠?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과 두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빅데이터로 해도 분명히 컴플레인 거는 분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미용실 산업이 제 생각인데 대체할 수 없는, 그건 기술 결정론으로 대체할 수 없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환경 결정론은 이거 나중에 할 건데 반대인데 환경 결정론은 뭐냐면 기술 결정론은 기술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그 목표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억울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나는 페이스 아이디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걸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구죠? 애플의 CEO죠. 맞습니까? CEO가 어떻게 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를 쓸 거라고 어떻게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결정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걸 막 배우고 내가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기능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그 기능이 추가됐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 돈을 더 내죠. 그럼 그 기능을 배우죠. 맞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만든 기술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한다? 주르륵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나는 그냥 뭐 간편 번호가 좋은데, 그냥 패턴이 좋은데, 왜 페이스 아이디? 나는 어떻게 한다? 그게 기술 결정론이에요. 자, 바꿔 얘기할게요. 환경 결정론은 뭐냐면, 이거요.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뭐, 요즘 핫한 분 누굴까요? 엄마 아빠가 민유린이고 태양인 거예요. 막 이런 거죠.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환경에 내가 자라느냐. 자, 그럼 내가 그런 환경에 자랐는데, 애가 막 도박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딱 태어났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거의 심신미약 상태인 거예요. 되게 몸도 안 좋으시고. 근데 힘든 그 환경을 보냈는데 굉장히 어떻게 한다? 똑똑한 친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환경이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결정을 짓지 않을 수도 있죠. 잘 들으세요. 지금 두 가지는 공통이에요. 다시. 이걸 이해하면 독해지면 편해집니다. 예를 든 거예요. 페이스 아이디를 어떻게 한다? 할 필요가 없는데 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럼 페이스 아이디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에 따라가게 되겠죠.
자, 요런 거 하나. 또 하나, 태어났는데 어떻게 한다? 태어났는데 어떻게 한다?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 환경을 쭉 따라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다?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한다? 내가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환경 결정론이 맞아요? 기술 결정론이 맞아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둘 다 아니죠. 맞습니까? 둘 다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wrong인 거예요. 환경 결정론이든 기술 결정론이든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절대적인 선은 있다 없다? 올바름은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그죠? 요게 굉장히 논문에 있던 얘기 일부를 끄집어 온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